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성모 기자입니다. 지금 어제죠? 어제 9월 6일. 이 영국 시간이니까 어제인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BBC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이 기사가 지금 클린스만 감독의 현 상황, 현재 이슈, 특히 국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사는 쓴 사람이 존 듀어든이라는 기자예요. 한국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 특히 좀 이렇게 한 10년 전에, 어, 10년 전에도 기사들을 많이 챙겨보셨던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한국에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죠? 네이트에. 그리고 그 후에도 아시아 축구에 대해서 가디언이나 지금 BBC처럼 영국 매체들에 꾸준히 기고를 해와서 영국 현지나 유럽에서 아시아 전문가로 통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존 듀어든 기자가 한국 축구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칼럼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잘 아는 기자고, 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존 듀어든 기자가 이 기사를 쓸 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저의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한국 축구의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 의견에 대해서 등등. 그래서 이 기사 안에 존 듀어든 기자의 의견, 그러니까 의견이라기보다는 존 듀어든 기자는 기자다 보니까 상황, 기자로서의 입장, 팩트. 그다음에 제 의견, 제가 생각하는 한국 팬분들의 생각. 그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의 해당 이슈들에 대한 해명. 이거는 존 듀어든 기자에게 한 것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했던 그 발언들이 다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BC답게 균형이 있어요. 이게 한쪽의 말만 보도한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이렇게 말했고 한국 팬들의 반응은 이렇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제가 한 인터뷰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클린스만 감독 Is Time Running Out. 이거는 뭐냐면 한국 감독으로서의 시간이 벌써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일까? 뭐 별로 남지 않은 것일까? 이런 얘기죠. 지금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사인데 제일 위에 웨일즈 감독 지금 록 페이지라는 감독이 록 페이지 감독만 지금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도 보일지 모르겠네요. 록 페이지 감독만 지금 이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한 감독이 아니다. 웨일즈 대 한국 대표팀 경기에서. 참고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록 페이지 감독도 지금 승리가 부족한데 12경기에서 1승을 한 상태예요. 웨일즈 감독이 된 후로 12경기에서 1승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 있을 경기죠. 8일 새벽에 있을 경기가 두 감독이 다 절대로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지금 왜냐면 양쪽 감독이 다 승리가 부족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승리가 없고 지금 뭐 벌써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언더 프레셔 벌써 압박을 받고 있다. 근데 그것은 결과가 나빠서기 때문은 아니고 그가 지금 매니지먼트 하는 스타일이 한국에서 잘 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는 팩트인데, 차근차근 볼게요. 크리스만 감독이 지금까지 4경기를 했는데, 4경기에서 2무 2패를 했죠. 2무는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2패는 우루과이, 페루에서 나왔습니다. Not ideal. 당연히 이상적이지가 않죠.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을 앞두고 이상적인 준비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시작될 월드컵 예선에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은 2월 말에 그 부임 전에 그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인정을 했고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레이트 러너, 자신은 잘 배우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한테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 보면 말을 되게 유려하게 잘하죠.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게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하죠. 리모컨 방식으로 대표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결과보다 된 레저ल्트니까 결과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방법, 클린스만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 방법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첫 기자회견에서, 퍼스트 프레스 컨퍼런스 첫 기자회견에서 인디케이티드 말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살 거라고. 그다음에 그의 전임, 이건 전임자라는 뜻이거든요. 전임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 살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미디어, 한국 서울 미디어라는 건 한국 언론들이 직접 개선을 해보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이 감독이 한국에서 머문 날은 67일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존 지어든 기자에게 했던 말들이 인용이 되는데, 지금 한국 팬분들이 가장 아주 실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거죠. 지금 한국에서 있는 시간보다 미국에서 있는 시간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 팬분들이 실망한 부분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뭔가 가장 큰 거는 한국 축구보다 해외 선수들이라든지 그런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여튼 그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K리그의 얘기인데, 그 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클린스만 감독이 첫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뭐라고 말했냐, 한국에 살 거다 이런 의미,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고 말했나,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첫 기자회견 영상을 그대로 보고 그 원문을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돼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한국 감독이니까 한국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헷갈린데, 그 도대체 원문이 뭐냐,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가 뭐라고 말했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튜브 연합뉴스 채널에서 이 영상 제가 여기 보시면 46분 때 보시면 여러분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It's a global work. 이 대표팀을 운영하는 거는 글로벌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obviously 하면서 I'll be gonna be here majority of my time in Korea.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시간의 상당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낼 것이다. 내가 감독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약속이 안 지켜져요. 대표님 감독이 한 약속이 처음부터 지금 어겨지고 있으니까 팬들이 당연히 실망하고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뭐 클린스만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나는 한국에서 살 거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살 거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내가 뭐 한국에서 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내가 한국에서 상당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원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살 거라고 말을 했든 뭐 아니 살 거라고 표현을 안 했든 대부분의 시간, 메이저리티의 시간을, 대부분이든 상당수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낼 거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다음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차두리 코치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클 킴, 이 코치님은 최근에 그만두셨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K리그 게임에 많이 갈 것이다. 그다음에 K리그 코치들을 만나는 게 기대가 된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원문 그대로예요. 본인이 말한 그대로. 이것도 부임하고 초기에는 몇 번 K리그 구장에 간 것들이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분위기가 꽤 괜찮았죠.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까지는 우려가 많았다가 부임하고 초반에 손흥민 선수 프리롤 기용하고 막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잘 기용하는 것 같은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기도 K리그 경기장도 가는 거 모습도 보여주고 해서 초반에 조금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제 벌써 네 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미국에서 지내면서 줌으로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해외 외신들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한국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좋게 보일 수가 없죠. 여튼 클린스만 감독이 한 원문은 이렇고, 이 내용은 여러분 뭐 연합뉴스에서 보셔도 되고 K리그에서 보셔도 되고 어디서 보셔도 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BBC 기사로 돌아와서, 자, 이제 아까 K리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K리그도 여러분 지금 그냥 제가 K리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만 봐도 K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직행한 선수, 프리미어리그나 잉글랜드 2부 리그까지 포함하면 직행한 선수가 2명이나 있었죠. 김지수 선수, 그다음에 배준호 선수. 그러니까 이제 K리그에서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사례가 K리그 선수들이 얼마든지 프리미어리그나 뭐 잉글랜드 2부 리그나 유럽에 직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조규성 선수도 덴마크로 가서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K리그에서 지금 진짜 실제로 젊은 선수들이 제가 여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매주 K리그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K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K리그 초반에 조금 가다가 지금 전혀 방문을 안 하고 있죠. 미국에 살면서. 그래서 팬들은 감독이 직접 K리그 현장에 와서 팬들하고 만나고 K리그 클럽이나 선수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대표팀 감독에게. 왜냐면 이전 감독들이 늘 하던 거니까. 여튼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뭐라고 했냐? 클린스만 감독의 해명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코치들이 K리그 경기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8월에 줌으로 한국 기자들하고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 maybe 예, 아마 어쩌면 something new 새로운 방식일 수도 있다. 다른 방식일 수도 있다. I don't blame anybody. 그러니까 자기가 도대체 클린스만은 어디 있는 거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뭐 블레임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대표팀 감독의 일은 인터내셔널하다. 아까 제가 그 원문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하죠. 글로벌하다고 말했습니다. 어, 나는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그다음에 한국 선수들,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의 코치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다음에 나는 항상 가장 잘하고 있는 팀들,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나는 워커홀릭이다. 어, 그다음에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근면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 내가 한국에서 24시간, 7일 24시간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도 7일 24시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왜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클린스만 감독의 해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첨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듀어든 기자가 쓴 기사랑 제가 말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국은, 여기 듀어든 기자가 쓴 부분 보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 근면한 문화가, 그러니까 여기서 오피스로 말한 건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오래 일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2022년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년에 1901시간 일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됐고, 이거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considerably higher, 엄청 더 높은 거예요. 1532시간. 영국은 1532시간, 한국은 1901시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사가 BBC로 나간 기사니까 영국이랑 비교가 됐는데 어찌됐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한국이 엄청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중요하게 하는 여기는 나라라는 거를 통계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의 전임자들 벤투 감독을 포함해서 이 감독들도 한국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자주 K리그 경기를 보는 모습이 어, 방송 등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다. 그다음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리모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모컨식의 컨트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2016년에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부임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감독을 했던 일이 2019년, 20년 이 사이에 10주 동안 헤르타 베를린을 맡았던 것밖에 없죠. 그것도 되게 안 좋게 끝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듀어든 기자가 저한테 물어본 게 이거예요. 이런 부분, 클린스만 감독은 이게
자기가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대표팀 감독이 꼭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에 동의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고 제가 대답을 한 거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부터 제가 대답한 거예요. 그런 방식, 그런 어프로치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감독이 그 팀을 되게 오래 이끌었어요. 뭐 4년, 8년, 12년 엄청 오래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나라 축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그 나라 선수들 팬들과도 어떤 연대, 어떤 되게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고 이러면 그 상황에서는 그 감독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서 감독직을 한다거나 혹은 클럽 감독직과 겸임을 한다거나 등등이 이런 배경이 있으면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100%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데 클리스만 감독은 지금 한국 감독이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승리가 없죠. 그러니까 팬들은 승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 감독이 온 지도 6개월밖에 안 됐고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살겠다, 리브라는 표현을 안 썼을지라도 메이저리티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고 이러니 어떤 이런 상황은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황은 한국 축구에도 도움이 안 되고 클린스만 감독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데 클린스만 감독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왜? 클린스만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클린스만 감독 이상한 놈이야. 바로 나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있는 이상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지금 이 시점에 혹은 뭐 이 9월 A매치 두 경기 끝나고 자르고 또 다른 사람 구하고 그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분명히 그 선수로서 레전드였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기자회견 같은 거 보면 누가 저한테 트위터에서 그런 농담을 하던데 토트넘 팬들이 다이렉터 오브 풋볼을 하면 잘할 것 같다 누가 그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오히려 감독보다 그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거는 좀 더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대외적인 교류라든지 뭐 그다음에 사실 우리 소위 말하는 말빨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대한민국 감독으로 클린스만이 있는 이상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본인에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K리그 그러니까 한국에도 더 꼭 거주지가 꼭 아예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도 자주 들어와서 K리그 보는 모습도 보여주고 실제로 K리그 감독 선수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고 그 초반에 부임하기 전에까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가 부임하고 잠깐 좀 분위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죠. 분명히 클린스만 감독 의외로 하는 거 보니까 호감이네. 그때가 다른 게 아니라 물론 대표팀 경기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뭐 K리그 공식 채널 같은 데서 좀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친근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냥 경기 결과만 놓고 보기에는 대표팀은 경기가 매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에서 지내면서 계속 해외 선수들 뭐 케인이 어떻고 이런 거 인터뷰하면서 어 그러는 모습은 클린스만 감독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본인에게. 그렇고 본인이 한국 대표팀 감독인 이상 한국 축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에서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디오든 기자도 그 얘기를 똑같이 썼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자주 해외 매체들 뭐 ESPN 이런 해외 매체들하고 뭐 케인이 미넨 간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엔도가 리버풀에 간 거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하는 게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뭐라고 썼냐면 정확한 지적인데 이렇게 본인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여론이 좋지 않을 때, 압박이 있을 때는 스몰러 이슈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몰러 이슈, 이런 작은 이슈들이 더 크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 본인도 알 겁니다. 지금 축구계에서 경력이 몇십 년이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연합뉴스조차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그 대표팀 선발 명단을 그냥 기자회견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포인트아웃 지적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물어본 게 그겁니다. 만약에 9월에 있을 두 경기, 웨일즈랑 사우디아라비아 전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만약에 승리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도 사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보여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보이고, 뭐 축구 커뮤니티에 가도 많이 보이고, 어딜 가도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이런 상태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6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그러면 한국 언론, 한국 팬들은 대부분, 다라고 하면 그렇죠. 대부분 감독 경질해야 된다. 새 감독으로 아시안컵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뭐 결과로 평가받는 직업이라는 거는 크리스만 감독도 잘 알 것이고,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떠나서 지금까지 이 분위기를 악화시켰던 것도 자기가 첫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것도 크리스만 감독 본인이 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9월에 있을 두 경기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경기에서 제대로 승리가 없으면, 아니면 진짜 승리가 없이 무승부를 하더라도 정말 뭔가 긍정적인 모습,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면 한국 언론, 한국 팬분들은 대부분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원하고 그걸 요구할 것이다. 새 감독과 아시안컵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존 듀어든 기자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서 BBC를 통해서 소개된 인터뷰 기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저의 다른 부분이에요. 이 기사 내용 말고. 제가 전 트위터를 영어로 써요. 한국말로 잘 안 쓰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왜냐하면 저는 트위터는, 제 유튜브는 한국 팬분들한테 외국에 있는 거를 한국에 소개시켜 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트위터는 한국 축구에 대한 내용을 주로 트위터를 통해서 영어로 해외에 알리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BBC나 뭐 예전에 피파 월드컵 할 때도 공식 뭐라고 해야 되죠? 공식 방송에서 제가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 여튼 저는 평소에 트위터를 하면서 한국 축구의 좋은 모습들을 주로 알리려고 노력을 해요. 막 어떤 안 좋은 스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선수들에 대한 나쁜 스캔들이라든지 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굳이 해외에 알릴 필요가 없는 걸 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걸 쓰면, 스캔들에 대해서 쓰면 더 사람들이 그거 뭐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정말 필요한 비판이다, 이거는 이런 상황은 꼭 알려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크리스만 감독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린 것처럼 가능한, 너무 좀 가능한,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의 가능한 팩트에 의거한 중립적인 의견을 트위터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 제 트위터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얼마 전에 제가 클린스만 감독이 벌써 6개월 만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영문으로, 왜 그렇다라고 영문으로 트위터에 썼더니, 그게 특히 미국 팬들이 되게 거의 동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트위터에서는 조회수라기보다 임프레션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30만 회가 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 축구에 대해서도, 클린스만 대표팀이나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트위터를 통해서 해외로 알리는 역할을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해외에 좀 알리고 싶은 주제가 있다, 이런 건 좀 해외 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BBC의 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제 의견, 제 생각도 어느 정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런 녹화하는 방송을 많이 하진 않아서 좀 어색하긴 한데,
앞으로 좀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필요할 때는 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다뤄볼게요. 여러분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